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갱년기 장애의 그 자연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갱년기 장애는요, 병이 아닙니다. 갱년기는 이제 인생이 이제 허무하게 끝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제2의 사춘기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용어는요, 그 갱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칠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갱신한다고, 새로 고친다고 할 때, 그래서 그 갱년은 해를 새로 고친 이제 그런 기간이다. 이제 이 말이 그 유래된 것은 이제 과거에 그 나이가 50이 되면요, 그 이제 노화가 돼서 장년에서 노년으로 이제 해가 이제 고쳐 바꿔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다, 이제 이런 뜻인데, 지금은 갱년기라는 말은 이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50이 노년기로 들어간다. 이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엔에서 이제 그 결정하기를 80세까지를 지금은 이제 장년기고, 80부터 이제 100세까지를 노년기, 100세 이후는 이제 극노년기,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맞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갱년기 장애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쓰는데, 갱년기 장애란 이제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서 그 생리가 이제 그 멈춤으로써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격히 이제 저하될 때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이제 불편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모아서 이제 갱년기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또 몸이 무겁고, 또 털어는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심한 것은 얼굴이 이제 화끈거리고,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또 이제 마음으로는 늘 막 우울하고, 잠도 오지 않고, 또 막 슬픈 비감이 막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심신이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증세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 그동안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성 호르몬을 이제 투여해서 일시적으로 증세를 완화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의 저하만이 아니라 그 여성의 삶의 환경, 그 다음에 조건, 이런 것들이 그 중층적으로 복합되어서 이제 작용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유전학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지금 갱년기 장애에 이제 불편한 증세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단순히 그 여성 호르몬만 투여해가지고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살펴가지고, 생활 환경과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습관을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이제 폐경이 되는 이제 50세가량 이제 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자녀들을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대개 이제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집에 혼자 외롭게 있는 이제 소외감과 이제 상실감을 이제 느끼는 이제 그 시기가 되지요. 그 남편께서는 이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지내는 이제 시간도 적고,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상실감이나 외로움, 이제 이런 것, 정신적인 그런 요인이 가장 크게 이제 작용을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건강을 그 유지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증세를, 병증을 유발하는 이제 유전자를 이제 발동시키는 그 정신적인 요인이 바로 이제 상실감, 그 다음에 외로움, 그 다음에 허탈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50살까지 정신없이 아주 바쁘게 살아서 그동안에 이제 피로도 누적되고, 이제 과로가 쌓이고, 그래서 피로 물질도 쌓이게 되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심신의 조건이 갱년기 소위 증세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운동선수가 열심히 이제 그 연습을 하다가 잠시 어떻습니까?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증세는 잠시 심신을 휴식하고 뒤로 물러나서 숨을 크게 쉬면서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는 그 전환점이 되게 하는 바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좋은 증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갱년기 장애라고 하는 것을 병으로 보지 말고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거의 다 100세까지 사십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정말 전환점이다. 새로운 사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제 많은 그 갱년기 증세를 가져온 분들이 내가 이제 생리가 끝나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기능도 다 끝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뭐 이런 뭐 황혼기에 접어드는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잡혀서 아주 그 인생의 내리막길처럼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세가 해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삶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삶의 목표, 정말 신나는 목표를 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했죠. 나만의 이제 삶을 정말 그 새로 설계해서 살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는데 몇십 년 전에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에 이런 그 기사가 소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70대 그 여성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외모가 꼭 40대 후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생리도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분이 49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가까우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계속해서 이제 노년 쪽을 바라보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을 때, 해가 갈 때, 이제는 올해가 49세면 내년에는 48세, 그 다음에는 47세, 그 다음에는 46세. 거꾸로 나이 먹는 쪽으로 이게 그 마음을 먹기로 신념을 바꾸기로 한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우리 이제 그 유전학에서 그 유전자를 바꾸는 이제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그 뉴욕 타임즈에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걸 가능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앞으로 노화되는 쪽으로 50세, 51세, 52세 이렇게 노화되는 쪽으로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마음을 이제 49세에서 48세, 47세, 46세 쪽으로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옷도 그 이제 점점 더 젊은 옷으로 입고 또 공동체에서 사람들하고 교우 관계도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삶의 목표도 점점 그 사춘기 소녀들이 꿈꾸는 내가 이제 문학 소녀가 되겠다든가 음악을 하겠다든가 소녀들이 꿈꾸는 이제 그러한 그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그 여성들처럼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신념을 어떻게 갖느냐가 그 사람의 유전자를 발동시켜서 생리 기능의 전반적을 노화 쪽으로 가느냐, 젊은 쪽으로 가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정생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이제 방법은 물론 뭐 이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약물요법이나 뭐 이런 걸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로 아까 마음의 선택. 갱년기는 인생의 황혼기의 시작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춘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그리고 이제 기쁨을 주는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하되 과거에는 애쓰고 노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전혀 애쓰고 노력하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기쁨을 누리는 목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이 일어나면 너무 기쁘겠다. 가슴이 설레는. 그리고 하루가 기대가 되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행복감에 젖어서 잠을 자는 이러한 삶의 목표, 의미 있는 생활의 목표를 정해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역시 정말 그 생리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음식은 현미 잡곡밥, 그 다음에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유전자에도 큰 도움을 주지만은 우리 혈액을 맑게 하고 장내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우리 피부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해서 완전 채식주의만 하라는 게 아니지만은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 또 이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갱년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한 1주나 2주 정도 과일 절식을 하면은 아주 극적인 이제 전환이 됩니다. 과일 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따뜻한 물을 하루에 한 2리터를 늘 이렇게 홀짝거리고 마시면서 과일만 드십니다. 한 끼니 한 가지 과일만 드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사과만 드신다. 한 개고 두 개고 뭐 충분히 드셔요. 그 다음에 뭐 점심에는 토마토만 먹겠다든가, 뭐 저녁에는 바나나만 먹는다거나.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끼니에 한 가지 과일을 충분히 드신다. 간식으로는 웬만하면 드시지 말고, 간식은 주로 물만 드시고, 이제 과일을 드실 때 그 깨소금에다 찍어서 드시면 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주나 2주 정도 과일 절식을 하고 나면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지만 장내 환경을 바꾸게 되고 피 속에 있는 누적된 노폐물을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혈액 내는 그동안에 40-50년 동안에 쌓아왔던 많은 노폐물과 염증 세포와 죽은 세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대식 세포가 다 잡아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주나 2주 정도 과일 절식을 하고 나면요, 눈빛이 맑아지게 되고 피부도 고와지게 되고 생기도 넘치게 되고 너무 좋지요. 그 뒤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미, 채식, 과일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운동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햇빛을 꼭 쬐이고 걷기입니다. 텃밭 가꾸기 같은 것도 하면 좋지만 햇빛을 걸고 걷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낮에 운동을 해야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될 수 있으면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숙면을 취하고, 그리고 정말 그 노래 부르기라든가 이런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제 그런 더 좋게는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그 활동은 타인에 대한 봉사. 이 타인에 대한 봉사가 지금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항상 주의가 자기한테 묶여 있습니다. 자기 몸에, 그 다음에 자기의 상태에 묶여 있는데 그걸 타인에게 이렇게 주의를 보내고 관심을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이제 이른바 갱년기 증세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증세가 많아가지고 병원에도 다니고 한의원에도 다니고 건강기능식품도 먹고 뭐 온갖 걸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이나 시달렸는데 이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먼저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를 하니까 몇 년 후에요, 담도암이 왔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피나 창자에 뭐 오염된 문제나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마음을 항상 몸의 병증에 두려움에 두니까 이제 유전자가 어떻습니까? 암을 잡아먹는 유전자가 딱 꺼져가지고 암 발병을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이제 이분이 이 자각이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나만을 생각하고 내 몸의 건강, 그 다음에 건강 염려 이런 거 너무 심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이 암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은혜를 입은 집에 이제 은혜를 갚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물론 이분이 병원 치료도 했지만 이제 이분이 믿는 그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담도암 때문에 지금 황달도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겠는데
자,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뭐 돈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드릴 게 없고 또 몸이 아프니까 육체적인 봉사도 못하고, 근데 이 성경을 좀 읽어주고 싶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일을 하니까 그 집에서 좀 마땅치 않게 얘기하고 황달이 든 환자가 오니까요, 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치료나 잘하라고, 아, 그렇지만 꼭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주는 일을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아, 나중에는 이제 노인당에 가서도 읽어주고 버스 정류소에 가서도 읽어주기로 하고, 아, 그렇게 이 방법을 이렇게 계속 했는데요, 아, 1년쯤 후에 그분의 모든 병, 이제 암을 수술하지도 않았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모두 다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온전히 생각이 자기한테만 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건강을 염려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타인에 대한 봉사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놀라운 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보다 이제 록펠러 효과라고 합니다. 석유왕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그 정말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50대 병원에 입원해갖고 아주 절망적이었는데,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가지고서 그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의 그 치료비를 대줘갖고 생명을 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봉사를 한 후에 너무 기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그냥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계속 타인에 대한 봉사와 이제 남을 즐겁게 하는 걸 했는데, 아, 자기 병도 다 나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98세까지 살고, 아, 자기 사업도 뭐 그 뒤로 몇천 배나 더 커졌다. 이게 록펠러 효과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도 좋아지고 삶에서 성공도 이제 가져오는. 그래서 이 아까 그 갱년기가 심해가지고 담도암이 온 그 부인은요, 그 뒤로, 아, 타인에 대한 봉사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은 내 생명을 살리는 데 이게 최고의 비결이다. 그래서 그 후로 봉사단체 10여 개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그분이 시의회 의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이분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갱년기 증세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아까 그 세 가지, 자, 마음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설계, 제2의 인생의 정말 긍정적 전환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 활동, 네, 운동도 하지만은 정말 정말 기쁨이 가는, 보람이 있는 삶의 목표를 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갈 때 갱년기 증상은 쉽게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밝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